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종일 눈이 펑펑 내린 하루였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방은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고 눈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방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광주와 영광, 장성, 한평 등 7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정당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선행 티켓을 놓고 본격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고 야권은 통합과 신당 창당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선 지역 9곳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구는 나주 화순 선거구와 목포 여수울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는 당초 2명의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병원, 송금주, 신정훈 3명의 후보 모두 경선 후보로 결정돼 삼각구도의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목포 지역구에는 김원희, 우기종 후보가, 여수울 지역구에선 김혜재, 정기명 후보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사이 경선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고 전략공천 지역과 단수 후보 공천 지역구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현역 의원들도 경선을 치르도록 한 원칙에 따라 광주 서구갑 선거구 등 현역 의원 혼자서 공천을 신청한 87개 지역에서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합종연행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열차가 내일 출발합니다. 새정당은 내일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합당하고 각 당의 현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자인 손학규 대표를 상임대표로 하고 대표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동대표 임기 종료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4.15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를 전망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창당대회에서 양당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21대 국회에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민주 정신을 이어가다 이념과 진영 논리에 찌든 가짜 민주주의를 물리치고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앞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텃밭 탈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통합과 신당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야권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열흘 넘게 격리 생활을 이어가는 광주 21세기 병원 입원 환자들이 이번 주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광주시는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60여 명에 대해 추가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오면 오는 20일 0시를 기해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병원 격리자 가운데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그대로 입원 생활을 이어가고 21세기 병원도 정상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면서 각 대학들도 수송과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6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호남대학교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전세버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숙사까지 학생들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도 오는 27일에 들어오는 중국 교환학생 24명을 인천공항에서 태워 별도로 마련한 중국 학생 숙소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강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중국 학생들의 입국이 늦어지면 보고서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사 운영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들이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값비싼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국내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건물 입구마다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감지되면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이 경고음과 함께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카메라를 옆에서 24시간 지켜볼 필요 없이 원격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열화상 카메라가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높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모니터를 계속 보지도 않고 그 경보음만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최고 온도를 추적하고 이상이 발견된 영상을 한 달 이상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최대 9대의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일반 컴퓨터나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어 구입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재 사전 예방 기술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이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열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람 기능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국산 열화상 카메라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고가의 외국산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열렸던 광주 세계수영대회 열기를 이어갈 후속 사업으로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창설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수영연맹은 올해 7월에 동호인 경연인 마스터즈 대회를, 11월에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 개최 1주년을 맞는 7월에 두 대회를 함께 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수영연맹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남부대에 들어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달 말 리터당 1,562원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